여러분 안녕하세요. 한밭대학교 공개 강의 프로그램 HOCW에서 IT 선형대 수학 교과목을 맡게 된 한밭대학교 지능미디어공학과 방인규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한밭대학교 공개 강의 프로그램 HOCW IT 선형대 수학 1차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차시 강의는 강의 개요가 되겠고요. 이번 수업에서는 이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좀 소개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이 HOCW IT 선형대 수학 HOCW 강의를 맡게 된 저를 간단히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강의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 누가 이제 이 과목 이 HOCW는 이제 어떻게 이제 설계가 되었고, 그 다음에 어떤 학생들이 이 HOCW 강의를 들으면 좋은지 강의에 대한 소개를 설명해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수업의 진행 방식, 그리고 수업의 일정 스케줄이랑 수업에 대한 내용을 키워드 위주로 좀 미리 보기 형식으로 좀 소개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담당 교수인 저부터 먼저 간략하게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다시 한번 인사드리면은 한밭대학교 지능미디어공학과 방인규라고 합니다. 저는 2017년도에 이제 카이스트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고요. 그 다음에 17년도 9월부터 19년도 2월까지 싱가포르에 있는 싱가포르 국립대학교라는 곳에서 박사후 연구원으로 연구원 활동을 하다가 2019년 3월부터는 대전에 있는 국방과학연구소, 이제 ADD라고 불리는 연구소가 있는데 이 연구소에서 무선통신 관련 연구를 하다가 2019년 8월부터 이제 우리 한밭대학교에서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지능미디어공학과 소속이 되겠고요. 이번에 이제 강의를 맡게 된 뭐 IT 선형대 수학 등을 포함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수학 과목을 주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저에 대한 소개는 짧게 마치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강의에 대한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과목에 대한 대략적인 목표, 그리고 이 HOCW 강의에 대한 어떤 가이드를 좀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먼저 이 교과목 같은 경우에는 과목 자체 이름에 뭐 IT 선형대 수학이라고 적혀 있긴 하지만 결국에는 선형대 수학이라고 하는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그 공대생이라면 이제 누구나 필수적으로 좀 공부해야 되는 이제 선형대 수학이라고 하는 어떤 기본적인 수학 과목을 공부하는 교과목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IT 선형대 수학이라는 이름에서 이제 이 IT는 정보기술, Information Technology의 약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선형대 수학이 이제 정보기술 뿐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공학 분야에도 많이 쓰이기는 하는데 제가 이제 속해 있는 과가 정보통신공학과였다가 지금 이제 지능미디어공학과로 좀 바뀌었는데 이 정보기술을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이 IT 선형대 수학이라는 교과목 이름으로 좀 강의를 하게 되었고요.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교과목 목표 자체는 여러분들이 아마 들어봤을 법한 선형대 수학 이제 이 교과목과 이제 거의 동일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과목 목표를 한번 같이 살펴보면요. 이제 정보통신을 포함한 이제 공학의 많은 분야에 필수적으로 활용되는 행렬, 벡터 공간, 선형 변환 등의 이제 수학적인 개념을 학습하고 이제 이를 통해서 수학적 사고 능력을 기른다라고 이제 적혀 있죠. 그래서 이 IT 선형 대수학이라고 하는 교과목을 학기 중에 들으면요. 이 여기 파란색으로 나와 있는 것처럼 행렬, 이제 그리고 벡터 공간, 선형 변환이라고 하는 이 크게 이 네 가지 개념에 대해서 이제 깊고 자세히 공부하는 이제 교과목이 되겠고요. 그렇지만 이 IT 선형대 수학, HOCW IT 선형대 수학이라고 하는 이번 공개 강의 프로그램에서는 여기에서 다루고 있는 이제 모든 개념을 다 다루진 않고 행렬, 매트릭스라고 하는 이 개념을 이제 주로 다룬다라고 생각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래에 뭐 이 HOCW 강의는 이렇게 빨간색으로 제가 표시해 놓은 것처럼 HOCW 강의는 기본적으로는 IT 선형대 수학 학기 중에 그 과목의 내용에 이제 기초를 하고 있지만 행렬 부분만 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 공개 강의를 통해서 이 HOCW 강의를 통해서
만약에 뭐 복학생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수강 신청을 하고 새로운 교과목을 공부하는 데 앞서서 행렬 개념이 많이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그 관련 내용을 복습하는 데 많이 활용을 하면은 가장 좋을 것 같고요. 가장 효과적일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선형대수학이라고 하는 교과목을 이제 굳이 뭐 제 과목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선형대수학 아니면 이것과 관련된 관련 수학 과목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어떤 느낌인지 알고 싶은 학생들이 미리 조금 예습을 해보는데 활용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이 HOCW 강의는 공개 강의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행렬의 개념 복습이 필요한 학생 또는 선형대수학 관련 교과목의 선행학습을 해보고 싶은 학생에게 추천을 한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수업 진행 방식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IT 선형대수학 HOCW 공개 강의 프로그램은 사실 이제 제가 일반 학기 중에 맡게 되는 교과목을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이제 수업에서 듣게 되는 형태와 거의 비슷한 형태로 이제 수업이 구성이 되고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진행 방식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수학 수업이다 보니까 개념 설명을 하고 그 개념을 이제 확인할 수 있는 예제를 같이 풀어볼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추천 문제 및 풀이도 제공 예정이다라고 적혀 있는데, 일반적으로 제가 학기 중에 교과목으로서 학기 중에 일반 교과목으로 진행을 할 때는 추천 문제랑 풀이를 이제 제공을 해주고 있는데, 공개 강의 프로그램으로 우리 사이버 한바세에 이제 공개되는 이 HOCW 강의 같은 경우에는 뭐 문제나 추천 문제나 문제풀이 같은 거는 별도로 사실 제공되고 있지는 않지만 뒤에 설명에도 나와 있지만 만약에 추가로 학습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강의를 다 들어보시고 질문을 주시거나 질문을 주시면은 이제 제가 이제 바로 이제 최대한 빠르게 답변을 해 드릴 테니까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매 강의 자료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제 이메일 주소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이메일을 통해서 저한테 질문을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기본적인 어떤 수학 관련 교과목과 비슷하게 개념을 설명을 하고 그 개념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예제들을 같이 풀어보는 형태로 수업이 진행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수업 진행과 관련해서 그 교재는 최신 선형대수라고 하는 여기 강의 자료에 보이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와 같은 책을 저희가 이제 주 강의 자료로 주 교재로 활용을 하고 있고요. 대신에 다만 이 책이 조금 비싸기도 하고 공개 강의 프로그램 10개 정도의 강의를 한 25분 30분 정도 되는 10개 정도의 HOCW 강의를 듣기 위해서 이 책을 사는 게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게 부담스러운 학생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배포해 드리는 강의 자료를 활용해도 충분히 앞서서 설명한 행렬의 뭐 예를 들어서 내용을 복습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가 뭐 본인이 선형대수학을 조금 더 꼼꼼하게 공부하고 싶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만약에 뭐 제 수업을 들을 계획이 있으시다라고 하면은 이 화면에 보이는 강의 자료에 보이는 이 교재를 미리 사서 공부하고 준비를 해도 좋겠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으로는 강의 자료 예시가 되겠는데요. 기본적으로 강의 자료 틀은 오늘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1차시 강의 자료와 같은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이런 형태를 띠고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최대한 좀 글을 크게 쓰려고 좀 노력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한 페이지에는 조금 핵심, 한두 가지, 많아야 이제 두 가지, 최대한 한 가지의 개념만 담으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강의 자료, 지금 7페이지에 있는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뭐 행사다리꼴이라고 하는 개념, 그 다음에 이 행사다리꼴이라고 하는 개념에서 더 추가적으로 이제 유도되는 그러니까 더 추가적으로 더 들어가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뭐 기약행 사다리꼴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각각의 정의를 여러분들이 좀 보기 편하게 최대한 큰 글씨로 표현을 하고
기억이 필요한 부분은 좀 굵은 글씨로 표시하고 이렇게 표시를 하니까 잘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앞서서 설명했듯이 수업 진행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보이는 뭐 예를 들면 행사다리꼴이라고 하는 개념을 공부한다라고 하면은 행사다리꼴과 관련된 어떤 기본적인 정의나 아니면 성질들을 지금 보이는 것과 같이 강의 자료로 정리해서 제가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행사다리꼴을 공부하고 나면은 추가적으로 더 공부해야 되는 개념들, 여기 아래 나와 있는 뭐 예를 들면 기약행 사다리꼴이라고 하는 개념을 함께 설명을 하고요. 이 개념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는 예제들을 다음과 같이 지금 페이지에 보이는 것 같이 그런 예제들을 제가 좀 준비를 했습니다. 교재를 기준으로 해서 교재에서 예제를 가지고 온 것도 있고요. 교재에서 예제를 가지고 온 것도 있고, 보통 이제 예제뿐만이 아니라 연습 문제, 이제 여러분들 전공 서적들 보면 연습 문제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그 많은 연습 문제들 중에서 제가 좀 특별히 골라서 가지고 온 문제들도 준비되어 있을 거고요. 강의 자료를 보시면. 그 다음에 제가 만든 문제들도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통해서 우리가 공부한 내용들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그 내용들을 제대로 이해한다라는 거는 어떤 부분에 대한 꼼꼼한 확인이 필요한지, 그래서 그런 꼼꼼한 확인을 내가 그 꼼꼼하게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는 예제들을 준비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했고, 그래서 그렇게 좀 개념을 공부하고 그 개념을 복습할 수 있는 예제들을 같이 풀어본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수업 내용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이 IT 선형대 수학 HCW 공개 강의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총 10차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차시는 지금 여러분들이 시청하고 있는 강의 소개 영상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차시부터 10차시는 본격적으로 우리가 이제 행렬과 관련된 내용을 공부하게 될 텐데요. 크게 이제 주제 자체는 이제 강의의 자료의 제목을 보면은 행렬과 대수 1, 행렬과 행렬 대수 1, 그리고 행렬과 행렬 대수 2, 행렬과 행렬 대수 3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는데, 각각의 뭐 2차시에서 4차시, 그 다음에 5차시에서 7차시, 그 다음에 8차시에서 10차시까지 각각의 뭐 행렬과 행렬 대수 1, 행렬과 행렬 대수 2, 행렬과 행렬 대수 3에서는 어떤 내용을 공부하는지는 잠시 뒤에 미리 보기를 통해서 그 핵심어를 가지고 키워드를 가지고서 어떤 내용을 공부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각각의 차시는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2차시에서 4차시까지 해서 이제 우리가 그 일반 학기에서의 교과목으로 따지면은 한 주차 정도의 강의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2차시에서 10차시 총 9개의 그 차시는 일반 강의로 했을 때는 3주차 정도의 내용을 공부한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주의사항은 제가 아래에 3가지 정도를 적어 놨는데요. 제가 앞서서도 이제 설명드렸듯이 이번 이제 IT 선형대 수학 HCW 공개 강의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2023학년도 1학기 IT 선형대 수학 강의, 제가 직접 맡은 강의를 바탕으로 제작이 되었고요. 물론 이제 이 IT 선형대 수학 HCW 강의를 위해서 이제 영상을 촬영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 그 다음에 다른 하나 같은 경우에는 여기 두 번째 보면은 이 강의는 통상적인 이제 대학교 IT 선형대 수학 과목의 일부 내용만을 다룹니다. 3에서 4주차 정도의 분량이라고 적어놨는데, 방금 설명드렸듯이 행렬과 행렬 대수 1을 이제 총 3주차에 걸쳐서 배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반 학교로 따졌을 때는. 근데 이 HCW 강의로 이제 생각을 하면은 2차시에서 10차시 강의까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이것도 이제 앞서서 설명을 드렸는데, 기본 수업 자료는 당연히 이제 배포를 합니다. 배포를 하고요. 제가 만든 강의 자료가 되겠고 배포를 드리겠고, 근데 별도의 예제 풀이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요. 다만 이제 이 HOCW 공개 강의 프로그램을 이제 수강한 이후에 질문이나 아니면 궁금한 점이 있으면은 저에게 이제 이메일을 주시면은 궁금한 점은 제가 바로 확인하는 대로
최대한 빠르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풀이가 만약 혹시나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제가 제공할 수 있는 한에서 이 풀이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풀이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제가 만든 풀이는 제가 제공해 드릴 수가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제가 제공할 수 없다라는 점은 여러분들께서는 좀 양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IT 선형대수와 HOCW 강의는 다음과 같이 구성이 되고 진행이 되고 이 세 가지 사항을 조금 주의 깊게 이 세 가지 사항을 이제 주의 사항으로 기억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이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그 각각의 앞선 이제 강의 계획 자체에서는 2차 시에서 4차 시는 행렬과 행렬 대수 1, 그 다음에 5차 시에서 7차 시는 행렬과 행렬 대수 2, 그 다음에 8차 시에서 10차 시는 행렬과 행렬 대수 3 이렇게만 나와 있었는데 그 각각의 내용에서 조금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다루는지 좀 간단하게 핵심어 위주로만 설명을 한번 간단하게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시에서 이제 4차 시까지 다루게 되는 내용은 행렬과 행렬 대수 1이라고 하는 이제 제목으로 이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다루게 되는데요. 이제 행렬에 대한 정의를 먼저 배우고요. 행렬이 이제 어떤 개념이냐면은 숫자들을 이제 여러 개 모아놓은 형태가 행렬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1, 2, 3, 4, 5, 6 그래서 숫자들 덩어리를 이제 어떤 행렬로 보통 대문자로 표시하는데 이 행렬의 정의를 먼저 배울 거고요. 행렬과 관련된 뭐 덧셈, 뺄셈, 그리고 행렬과 관련된 곱셈 같은 거를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행렬은 이제 숫자 덩어리라고 제가 방금 설명드렸는데, 그래서 이 행렬과 별도로 우리가 이제 기존에는 그냥 숫자 하나만 다뤘잖아요. 예를 들면 7이면 7, 3이면 3, 아니면 뭐 소수면 1.7, 아니면 뭐 무리수면 루트 2 이런 식으로 숫자 하나만 다뤘는데 이런 숫자 하나를 이제 스칼라라고 부르고요. 그게 아니라 숫자 덩어리를 다루게 되는데 이걸 행렬이라고 부르고 이 정의를 먼저 배우고 그 다음에 행렬의 곱셈이랑 그 다음에 이 행렬과 관련된 여러 가지 형태를 이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기본적인 내용을 공부하는 게 2차 시에서 4차 시까지의 내용, 행렬과 행렬 대수 첫 번째 파트 1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행렬, 숫자 덩어리라고 했는데 이 숫자 덩어리를 이제 공부해야 되는 이제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당연히 이제 여러분들이 대부분 이 HOCW 공개 강의 프로그램을 듣는 학생 여러분들이 아마 대부분 이제 공대생이라고 이제 판단이 되는데 이제 뭐 공대를 떠나서 어쨌든 우리가 이제 컴퓨터를 쓰는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근데 컴퓨터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쓰는 이제 PC를 생각을 해보면은 뭐 PC가 이렇게 있다라고 치면은 PC가 뭐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쓰는 PC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이제 데이터를 다루는 거고, 그쵸? 데이터를 다루는 거. 컴퓨터에서 뭔가 작업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어떤 데이터에 어떤 연산을 해가지고 새로운 형태의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게 우리가 컴퓨터로 뭔가 작업을 한다라는 거에 의미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컴퓨터라고 하는 것도 결국에는 컴퓨트에서 이제 출발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컴퓨트라고 하는 단어는 계산하다라는 뜻이고 컴퓨터는 계산을 이제 빨리 해주는 목적으로 처음에는 시작이 되었었죠. 이제 당연히 최근에는 이게 많이 발전이 돼서 어떤 데이터를 컴퓨터로 우리가 많은 일을 하잖아요. 근데 그 많은 일이 방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어떤 데이터를 컴퓨터를 통해서 보고 사진이나 글씨 같은 것들도 결국에는 다 데이터가 되는 거죠. 컴퓨터를 통해서 그런 자료들을 우리가 시각화해서 보고 그 시각화된 자료로 우리가 그 자료의 의미를 이해를 하고 그 자료의 의미를 이해를 했으면은 우리가 거기에다 무슨 작업을 한다, 뭔가 일을 한다, 컴퓨터로 일을 한다, 작업을 한다, 공부를 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 이 주어진 데이터에 어떤 새로운 어떤 작업을 수행하는 거고 이 작업을 수행한다라는 게 컴퓨터 관점에서는 계산을 하는 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데이터라고 하는 게 컴퓨터에서 데이터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다 이제 숫자로 표현이 됩니다. 숫자. 여러분들도 아마 컴퓨터와 관련된 교과목이나 이런 걸 들어봤다라고 하면은 컴퓨터는 이제 이진수를 다룬다라고 아마 들어봤을 텐데 0과 1로 컴퓨터는 정기적 신호가 있냐 없냐만을 구분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결국에 그거를 이제 숫자로 표현해 보면은 이진수가 되는데, 이진수라고 하는 거는 숫자를 이제 표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되는 거고, 그런 거를 이제 이진수가 아니라 그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진수 체계에서는 이제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이런 숫자들을 한꺼번에 이제 많이 다루게 되는데, 컴퓨터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이런 숫자들을 한꺼번에 많이 다루기 위해서는 이 행렬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제 공부하는 게 필수적인 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행렬에 대한 정의를 먼저 공부를 하고 그것과 관련된 기본 법칙들을 이제 공부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내용을 2차 시에서 4차 시까지의 수업을 통해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5차 시에서 7차 시까지의 내용은 이제 소제목으로는 행렬과 행렬 대수 파트 2가 되는데, 다음과 같이 뭐 가역행렬, 가역성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합니다. 행렬을 이제 공부를 하면은 방금 전에 설명으로 예를 들었던 A라고 하는 행렬이 있으면은 뭐 예를 들면은 아까 얘와는 좀 다르게 1, 2, 3, 4 요런 행렬이 있고, 뭐 B라고 하는 또 다른 행렬 5, 6, 7, 8 요런 행렬이 있다라고 하면은, 행렬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번 HOCW 공개 강의 프로그램을 이제 듣게 되면 알게 되겠지만, 행렬에서는 덧셈 같은 거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숫자들의 덧셈과 굉장히 유사하게 표현이 되고 계산이 되는데, 곱셈은 좀 상당히 좀 독특하게 표현이 됩니다. 처음에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사실 뭐 그렇게 독특한 건 아니지만, 가장 처음에 공부를 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두 숫자의 곱셈과는 좀 다른 방식으로 표현이 되는데, 그래서 이 행렬과 관련된 곱셈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이제 그 우리가 숫자에서 이제 어떤 숫자, 그래서 곱셈이 좀 특이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곱셈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그냥 숫자의 곱셈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도, 예를 들어서 어떤 연산에 대해서 일반적인 숫자를 공부할 때 항등원이라고 하는 개념을 배우거든요. 항등원이라고 하는 개념은 뭐냐면은 주어진 연산자에 대해서 연산의 결과가 자기 자신 그대로인 게 항등원이라고 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더하기라고 하는 연산을 생각해 보면 뭐 3 더하기 2를 하면은 5가 되는데, 만약에 3 더하기 어떤 거를 해서 그대로 3이 되게 하는 이 어떤 값이 있으면, 모든 숫자들에 대해서 동일한 값이 있으면은 걔를 항등원이라고 하는데, 덧셈이라고 하는 연산자에 대해서는 0이라고 하는 숫자가 이제 덧셈에 대한 항등원이 되겠고요. 그럼 곱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3 곱하기 3을 하면은 9라는 값이 나오고요. 그럼 3 곱하기 어떤 값을 해서 3이 그대로 나오는 값을 이 곱셈에 대한 항등원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곱셈에 대한 항등원은 1이 되겠죠. 숫자 1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은 이 항등원이라는 개념을 이제 공부한 다음에 역원이라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중학교나 고등학교 때 아마 공부했을 텐데, 역원이라고 하는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면, 어떤 주어진 숫자에 대해서 예를 들면 3이라고 하면은 덧셈의 역원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그 결과가, 덧셈의 결과가 항등원, 덧셈에 대한 항등원이 0이 나오게 하는 애가 이제 덧셈에 대한 역원인데, 이 역원이라고 하는 개념은 주어진 숫자에 대한 어떤 역원이 존재합니다. 3에 대한 역원은 마이너스 3, 4에 대한 덧셈에 대한 역원은 마이너스 4, 이런 식으로 덧셈에 대한 연산자 플러스 어떤 숫자에 대한 역원이 이렇게 존재를 하는데, 곱셈에 대해서도 비슷하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3 곱하기 어떤 거를 해서 1이 되게 하는 숫자는 3분의 1이 되는 거고, 이 3분의 1이라고 하는 숫자는 3이라고 하는 숫자의 곱셈에 대한 역원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행렬에서도 이런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데, 행렬에서도 곱셈 중에서도 특별한 곱셈을 하게 되면은 자기 자신이 나오게 하는 그런 특별한 행렬이 있고, 걔를 항등 행렬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제 그래서 공부를 할 건데, 항등 행렬을 공부한 다음에 그럼 반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는, 어떤 행렬 곱하기 어떤 행렬이 항등 행렬이 되는 행렬이 뭐가 있을까? 그래서 그 행렬의 개념은 이제 역행렬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근데 행렬에서는 이런 역행렬이 존재할 수도 있고 존재 안 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계산해서 구해낼 거냐,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단계가 이제 5차 시에서 7차 시, 행렬과 행렬 대수 파트 2 또는 행렬과 행렬 대수 두 번째 시간에 이거를 공부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8차시에서 10차시까지의 내용, 행렬과 행렬대수 파트 3 또는 세 번째 시간에 공부하는 내용은 이 행렬이라고 하는 게 또 벡터랑도 많은 연관이 있고, 그런 벡터라고 하는 개념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그 벡터들이 서로 연관이 있냐, 연관이 없냐, 이런 것들의 개념을 수학적으로 정의하고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 그걸 수학적인 용어로 이제 뭐 1차 독립이라고 이제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1차 독립이라고 하는 개념과 그것과 좀 반대되는 개념으로 1차 종속이라고 하는 개념을 배울 거고요. 일단 편의상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얘기는 했는데, 엄밀하게 따지면 뭐 반대라고 얘기하기엔 조금, 아무튼 이 개념들을 이제 공부를 할 거고요. 그리고 관련된 정리들을 공부를 할 겁니다. 이 선형 대수학이라고 하는 이제 이 수학 과목을 공부를 하다 보면은 어떤 수학적으로 유도된 결과들을 이제 우리가 이제 계속 공부하게 되는데, 이거를 이제 정리들을 한꺼번에 차곡차곡 이제 그 개념들, 의미들을 파악하면서 공부를 할 거고요. 뭐 이 공개 강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정리에 대한 어떤 증명들을 하나하나 공부하기보다는 그 정리가 가지고 있는 의미들을 많이 공부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행렬과 관련해서는 어떤 특수한 형태의 행렬들, 일단은 여러분들이 공학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많이 등장하는 행렬들, 또는 그 행렬로 뭐 공학적인 문제를 모델링 한다라고 했을 때 문제를 쉽게 모델링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어떤 형태의 행렬들을 같이 공부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행렬을 분석하는데 이제 용이한 방법 중에 하나인, 유명한 방법 중에 하나인 LU 분해라고 하는 방법을 이제 같이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2차시에서 10차시 시간 동안 대략적으로 한 10가지 정도의 개념들을 이제 공부를 할 거고요. 물론 이 간단하게 이제 키워드 핵심어로 정리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되는 거고요. 실제로 공부하면은 조금 더 자세하고 복잡한 내용이 들어있지만 이 HOCW를 통해서 행렬이라고 하는 개념은 확실하게 알아가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IT 선형대수학 HOCW 1차시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예, 여러분들 수업 듣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